요즘 오미크론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증상은 오미크론인 듯 하지만 오미크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속쓰림이 나타나고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하고 기침이 나오는 역류성 식도염은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암에 걸릴 위험을 30배나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이것만 해도 역류성 식도염 싹 사라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거나 기침이 나면서 늘 속이 쓰린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에서 전성시대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속이 불편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맵고 짜고 뜨겁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속이 쓰리고 아프고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식사 후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목에 뭐가 걸린 듯이 답답하고 이물감이 느껴져서 자꾸 기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면서 이게 오미크론 증상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헷갈리게 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은 40대부터 60대 중장년층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식도, 위, 십시장, 소장, 대장까지 차례대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음식물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해 위액과 같이 식도로 다시 올라오면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질환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왜 다시 되돌아 나오면서 역류할까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음식물이 역류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장과 식도 사이에서 음식물과 위액이 역류하는 걸 막으려면 식도 관략근이 짱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도 관략근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느슨해져서 제 역할을 못해 음식물과 위산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역류하면서 위산과 윗속 내역물이 식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손상을 일으켜 염증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역류성 식도염은 빠르게 치료를 해야 더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역류성 식도염은 재발률도 높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 지속적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 점막이 상처를 입었다 낫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식도암이 발생할 위험을 30배 이상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증상이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도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우선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을 조절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 때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 역류성 식도염은 누워있을 때 더 역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울 때 왼쪽으로 누워야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왼쪽으로 누워 자면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 모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위 모양은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워야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이 위장 주머니 넓은 부분에 안정적으로 들어있게 되고 역류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섞인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모이게 되고 역류하기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건 역류성 식도염을 발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원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잠들기 전에 꼭 왼쪽으로 누워야 되고 왼쪽으로 누워서 잠드는 습관이 음식물이 역류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습관 외에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위염에 양배추가 좋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양배추가 역류성 식도염과 위장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설포라판과 비타민 U, 비타민 K 이런 성분들이 음식물과 위산이 역류하면서 손상시킨 위 점막의 재생을 돕고 상처난 점막의 출혈을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배추를 꾸준히 먹기가 불편합니다. 뭐든 꾸준히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요. 또한 양배추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도 거부감이 들거나 꾸준하게 먹기가 불편하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위가 약해서 늘 위를 관리하며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저는 요즘 꾸준히 먹고 있는 것은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서 짜낸 즙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확실히 양배추 특유의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먹기도 좋고 맛도 좋아서 주스 마시듯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맛이 좋으면 몸에 좋은 성분이 부족한 건 아닐까? 다른 맛을 내는 무언가가 첨가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해 먹고 있는 주스의 정석에서 만든 양배추 사과즙은 제주산 유기농 양배추와 청송 사과만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믿고 마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양배추랑 사과만 가지고 짠했다는 거지요. 또한 유기농 양배추로 만들어서 농약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양배추즙 고르실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열해서 만든 제품이냐, 생으로 짜낸 제품이냐, 이걸 잘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 양배추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 U는 열에 약해 가열하면 거의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꽝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먹는 양배추 사과즙은 가열 방식이 아닌 그대로 짜낸 방식이라고 해서 더욱 믿음이 갑니다. 다시 말해 중탕 방식이 아닌 100% NFC 착즙 방식이고 정제수나 첨가물 없이 원물 100%로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원물이 좋아도 얼마나 청결한 시설에서 제조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아마 저 같은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스의 정석은 햇섭 생산 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라 더 좋았습니다. 혹시 제품 구매가 궁금한 분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원하고 맛있게 주스처럼 마시면서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속이 불편한 분들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잠들기 전 눕는 자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배추 사과즙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